안녕하세요. 오늘은 짐바브웨의 독수리 조각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우리나라와의 친연성이 낮기 때문에 솔직히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 짐바브웨라는 나라 역시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조금 유명한 게 있다 싶으면 아마 독재자 무가베 대통령 정도가 사람들의 귀에 친숙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화재 반환사 측면에서 그레이트 짐바브웨에서 발견된 독수리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짐바브웨 국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독수리 도안이 바로 소개하고자 하는 독수리 조각상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짐바브웨라는 국가 이름 자체도 이 독수리 조각상이 출토된 짐바브웨라는 유적지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레이트 짐바브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 유럽 세계에 처음 알려질 당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인식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땅에서는 어떠한 선진적인 문명도 자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석조 건축군으로 그 축성 기법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문명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신전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언덕 건축군, 주민들의 터전이었던 계곡 건축군, 마지막은 왕의 공간이었던 거대한 요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토착민이었던 쇼난족들이 세웠던 왕국의 중심지로 11세기에 형성되어서 15세기 말까지 번성했다고 합니다. 출토된 유물들 중에는 상하 공예품, 철제품, 청동제 무기, 그리고 페르시아산 유리구슬이나 중국산 도자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이 왕국이 동쪽 항구 도시였던 킬와 키시와니를 매개로 폭넓은 해외 무역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말에 도시가 몰락하는데 여러 학설 중에 자원 고갈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도시 인근에는 금광 유적이 있는데 여기서 채굴해왔던 금과 인근 지역에서 획득해왔던 코끼리 상아가 점점 줄어들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도시가 자연스럽게 쇠퇴했다는 학설이 가장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계속 잔존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온 이방인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방인 중에서는 짐바브웨에 관해 상세한 기록들을 남깁니다. 1531년 빈센티 페가도라는 포르투갈 선장이 이 유적지를 짐바오웨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림포포와 잠베지 강 사이에 있는 금광 지역에는 돌로 만든 웅장한 규모의 요새가 있다. 이 석조 건축물을 쌓는 데 있어 어떠한 모르타르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 석조 건축군 중에 한 탑은 22m의 높이에 달한다. 이 지역 토착민들은 이 건축물을 짐바오웨라고 부른다. 그들의 언어에 따르면 궁정을 의미한다. 1538년 조아드 바로스라는 포르투갈 상인이 남긴 편지에도 짐바브웨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그리고 누가 이 건축물을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 주변 원주민들은 예술은 물론 문자라고는 전혀 모르는데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악마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원주민들의 역량이나 그들이 가진 지식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들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의 기록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당시 토착민 중에 귀족 계층들이 이 유적지를 지키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16세기 초반까지는 도시가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짐바브웨는 외부에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1867년 유럽인들이 한참 세계를 휘젓고 다닐 때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아담 랜더라는 무역상이 이곳을 발견하고 칼 마우크라는 지리학자에게 그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럽 고고학계에서는 성경 고고학이라고 해서 성경 속 이야기가 사실임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입증하려는 사조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미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메소포타미아 유역, 현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지역 등 성경과 관련성이 있는 곳에 대한 광범위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칼 마우크는 이 미지의 문명을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이야기와 엮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결국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여 이곳에서 발견된 목재 들보가 페니키아인들이 가지고 온 지중해 산 수목이며 이곳은 시바 여왕의 궁전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꽤 오랫동안 유럽인들이 신봉합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1889년 윌리 포셀트라는 사냥꾼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당시 그는 객기를 부리면서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신전 권역까지 올라가고야 맙니다. 동행했던 원주민들은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힘이 없기에 그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포셀트는 신전 제단 같은 곳에 세워진 독수리 조각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상태가 좋은 석상을 가져가려고 뽑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의 기록입니다. 각각의 조각상들은 단단한 돌을 잘라내어 만들어진 것인데 기둥까지 합해서 4피트 6인치 높이이다. 땅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부리 부분에 손상을 입긴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녀석을 뽑아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동행했던 안디지비족들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가지고 있던 총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하려는 듯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랑곳 않고 하던 일을 하였고 라이플총을 들고 있던 동료 클라스가 한 원주민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그를 쏴버렸다. 타 문화에 대한 존중 따위는 하지 않는 한 유럽인의 야만성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오던 성소는 파괴되고 맙니다. 가져간 독수리 조각상은 영국령 남아프리카 총리였던 세실 로드에게 팔립니다. 세실 로드는 그 독수리 조각상에 매료되고 마는데 복제품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장식할 정도였습니다. 1891년 그는 제이무 테오도르 벤트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를 시켜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때 다른 나머지 독수리 조각상들도 케이프타운으로 가져옵니다. 짐바브웨를 조사하던 벤트 역시 페니키아인 제작서를 신봉했으며 그들이 이 독수리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유적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 문구가 나옵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유럽인들이 도래하기 이전 북쪽 혹은 동쪽에서 유래한 옛 문명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야만적인 문화가 만나서 생긴 상징적인 곳이다. 영국 식민지 정부는 자신과 같은 선진 문명이 유입되어야지 이 미개인들이 발전된다는 증거로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을 이용하였고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데 활용합니다. 1929년에 제르트루드 케이턴 톰슨이라는 한 여성 고고학자가 조심스럽게 그레이트 짐바브웨 문명은 토착민들이 창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발표되자마자 사방에서 엄청나게 매서운 비판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를 미친년이라고 매도할 정도였습니다. 당시는 아직 여성 인권이 미성숙한 시대였고 또 백인 우월주의라는 집단적 오만과 관기에 휩싸인 시대였기 때문에 흑인들이 문명을 세웠다는 그녀의 주장이 무참히 짓밟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짐바브웨를 지배하고 있던 남로디지아 영국 식민지 정부는 비밀리에 그녀의 주장을 묵살하라고 주위에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으로 우생학,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집단적 광기의 시대가 종식되고 50년대 들어서면서 그레이트 짐바브웨 토착민 제작설이 정설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독수리 조각상들은 1981년 짐바브웨 독립을 기념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자진 반환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독수리 조각상은 짐바브웨가 국가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을 만큼 짐바브웨에 있어 국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환을 해줍니다. 물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라는 동질성도 한몫했습니다. 여기서 이 독수리 조각상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독수리 조각상이 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독수리에 대한 토템 신앙이라는 견해와 국왕의 상징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당시 그레이트 짐바브웨를 세운 쇼나족의 문화를 보면 독수리에 많은 상징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독수리를 그들의 신인 무아리의 사자라고 여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쇼나족은 깊은 물 웅덩이를 저승세계라고 여겼는데 아마 독수리들이 물 웅덩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이는 모습들이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는 사자라는 인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당시 이 지역 문화의 모습 중에는 족장이 재판을 할 때
독수리의 부리를 손에 들고 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독수리가 권력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매개체로서 전달꾼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수리들이 선대 왕들의 영혼이 현신한 것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짐바브웨 말 자체가 왕궁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곳에 세워진 이 독수리 조각상들은 곧 선대왕들의 상징이자 왕국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짐바브웨에서 이 독수리들을 자신들의 역사 그 자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레이트 짐바브웨에서 출토된 총 8개의 독수리 조각상 중 1개는 좀 기구한 운명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조각상은 모가지 부분이 없는 반쪽짜리였는데 1907년 베를린 인류학 박물관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 보관돼 있다가 2차 대전 이후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할 당시 러시아로 약탈당합니다. 당시 소련은 베를린 점령 이후 미국, 영국 등 다른 연합국들과는 다르게 무슨 나폴레옹 시대 마냥 예술품들을 약탈합니다. 그들 말로는 보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때 이 독수리 조각상은 레닌그라드 인류학 박물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0년대 소련은 자신들이 약탈한 컬렉션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합의를 동독일과 하고 적어도 1978년 전에는 다시 독일 라이프치히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에서 98년 베를린에서 석조유산 짐바브웨 과거와 현재라는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이때 이 반쪽짜리 독수리상이 유출 이후 처음으로 본래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이 특별전 개최 당시 짐바브웨는 자신들의 유물을 독일로 대여해 주는 것을 몹시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여를 허락해 주는데 아마도 그 이면에는 독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수리 조각상 반쪽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독일 박물관의 모든 컬렉션을 관리하는 프러시아 문화기금에 압력을 가하고 결국 2000년 영구 대여 형식으로 짐바브웨에 반환됩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을 보면 알겠지만 반환에 인색한 독일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한 이유를 보면 우선적으로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유물의 가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독수리 조각상은 선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한 공동체에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는 문화재는 반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이 이 유물 관리에 있어 하자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이 유물이 전쟁 중 소실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30년쯤 지나고 소련이 반환했을 때 이것이 소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흔히 약탈국들이 주장하는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와 보호라는 논리가 먹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독일이 그냥 반환해 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8개의 독수리 조각상 중 아직도 고향 짐바브웨로 돌아가지 못한 1개가 남아 있습니다. 독수리 조각상 유출의 장본인인 세실 로즈의 자택에 1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1889년 윌리 포셀트가 무식하게 뜯어갔던 바로 그 독수리 조각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고국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사유재산이라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1년 짐바브웨 독립기념 때 반환했던 것은 정부 소유 박물관에 있던 거라 쉽게 한 것인데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려 있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저 현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 자발적으로 기증을 해주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